종목 공감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색다르고 차별화된 업종별 전략을 세워드리면서 또 관련 종목까지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화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죠. 추석 연휴 하면은 수혜주로 뭐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여행, 영화 등 여가와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영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8월에 관람객 수가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힘입어서 요즘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관련주도 말씀을 드리죠. 하나대투자증권 도국역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상반기에도 우리나라의 영화 관람객 수가 또 사상 최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영화 산업 최근의 추이를 보자면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 2억 명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극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재밌는 영화가 많더라고요. 예, 많죠. 예. 저는 로얄 VIP입니다.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해에 극장을 찾는 사람이 2억 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빅히트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상반기에 영화 관객 수를 보게 되면 9,850만 명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 작년에 22%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한국 영화가 5,500만 명이 넘어서 56% 그러니까 과반을 점유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중박이라고 하는 300만 명 이상의 돌파했던 한국 영화가 6편이나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이 유명했죠. 1,280만 명이고 베를린이 700만 명이 넘었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660만 명이 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영화관을 찾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단가는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평균 티켓 가격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격 탄력제가 있습니다. 주말에 가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낮 가격, 아침 가격이 이렇게 각각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노블레스라 그래서 45세 이상 중장년층을 좀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저가 상품까지도 나와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서는 3D, 4D 같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영화들로 인해서 단가가 9,000원에서 이제 뭐 1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단가를 상당히 잘 받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의 부분을 보게 된다면 문화 콘텐츠 쪽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요. 가게당 월 평균 오락문화 소비 지출액이 3년 평균 6.5% 증가를 해서 연간 한 13만 5천 원대로 늘어났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높은가에 대한 측면을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OECD 국가 1인당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영화 산업이 활발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문화 여가 활동 중에 영화 관람이 최선호 28.6%다. 가만 따져보니까 일단 집 가까이 있어서 교통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또 편안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화 산업이 좀 붐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산업이 모두 다 이렇게 흥행을 하느냐 또 성공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제작사. 영화 한번 잘못 제작하면 이 회사의 승패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가 투자와 배급사, 잘못 배급하면 손해가 또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랫폼사라 그러죠.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물론 흥행이 잘 되면 더 좋겠지만 좀 비교적 많이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나 제작사들, 배급사들은 어떤 측면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DVD나 비디오 이렇게 해서 부가 판권이 제한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다변화됐습니다. 저도 집에서 IPTV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뭐 4,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내려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케이블 TV도 있겠고 VOD 서비스까지 해서 부가 판권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이 배급을 하고 있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부가 판권이 영화 산업 쪽에 영화 쪽의 직접적인 상영보다도 더 비중이 늘어나는 측면 상당히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미드플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8편을 보냈는데 2편이 상당히 부진해서 적자였었는데 부가판권으로 흑자로 넘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영화관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이 10년간 향후에 34% 정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영화 산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화 산업이 올해에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영화 산업에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특히나 제작사와 배급사, 흥행 여부의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또 부가 판권 분야에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사실 흥행 리스크를 떠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또 영화관 운영을 하는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체는 어떨까요? 상당히 유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종목도 다들 아시죠? CJ CGV입니다. CGV 상영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국내 최대 상영관이죠. 그래서 수혜를 입는다는 부분인데,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 따라잡을까요? 이 고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파동에서 중간에 팔았거나 못 사신 분이라면 이제 그 다음 정도의 시세가 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측면이 강한데요. 자, 8월 달에 영화 관객 수가 2,900만 명.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고인데요. 한국 영화 빅4가 2,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설국열차, 숨바꼭질, 감기, 더 테러라이브 다들 아시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9월 달 들어서도 라인업이 굉장히 좋다. 영화들을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요. 8월 말에 개봉했던 엘리시움 봤는데 괜찮습니다. 미국판 설국열차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개봉한 부분, 관상, 스파이, 리딕3 이런 종목이 아니라 영화죠. 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최대 성수기죠. 여름과 더불어서 추석이 이렇게 맞이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확실히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의 기록을 더 깨서 올라가는 경신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조금 저렴하게 절감이 됐습니다. 신규 출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감소를 해서 수익성도 조금 좋아진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3분기에 들어서는 19% 정도 매출이 늘어나서 2,300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320억이 넘어서 대략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트남, 특히 베트남 중국 쪽에 진출을 많이 했는데 베트남 쪽에 메가스타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벌써 이익 창출 쪽으로 들어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중국은 아직 이익 쪽은 아니고 비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20호점이 개점되어 있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일단 규모의 경제가 돼서 이익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2016년에는 60개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된다. 그래서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이제 성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이 한 7,800억 정도 나와서요. 17%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780억 정도 늘어나서 돼서 7.8% 정도가 증가되는 성장의 부분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8월에도 특히 좋았고 9월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추석 특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목을 받긴 했지만 그다지 오르진 많이 못했어요. 지금 이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설정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일봉 차트를 CJ CGV를 한번 띄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상당히 오래 바닥을 다졌다. 네. CJ라는 이름이 요새 최근 들어서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빠지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4만 한 7, 8천 원 정도에서 5만 4천 원의 박스권에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힘이 많이 축적돼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 8월 달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23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라면 5만 3, 4천 원 정도를 돌파할 힘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5만 2천 원 이하,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5만 2천 원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5만 2천 원 이하 정도가 매수가로는 적당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2천 원. 자, 5월 달에 6만 800원인데요. 이 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있을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 해서 62,000원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48,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21선을 하회하는 거죠.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관련해서 CJ, CGV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